9. 왕청문회 교훈. 1929년 가을에 국민부는 흥경현 왕청문에서 동만청청과 남만청청을 통합하기 위한 대회를 소집하였다. 이 대회를 남만청청대회라고 하였다. 국민부의 지도자들은 삼부의 합작이 실현된 객관적 조건에 맞게 청년운동에서도 분산성을 퇴치하고 통일적인 지도를 보장해야 한다고 하면서 두 청년단체의 통합대회 소집을 발기하고 대회 기간에 조선청년동맹이라는 단일 조직을 내오려고 시도하였다. 그들은 대회를 통하여 청년 조직들에 스며들어온 새 사조의 영향을 막고 만주 일대에 있는 모든 조선청년단체들을 저들의 손아귀에 거머쥐려고 하였다. 우리는 동만청청과 남만청청과 같은 청년 조직들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대회에 참가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대회를 국민부 사람들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었다. 남만청청과 동만청청에는 종파분자들의 영향까지 적지 않게 미쳐 그 내부가 복잡하였다. 자칫하다가는 대회를 계기로 오히려 청년운동이 더 분열될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 우리는 대회에 주동적으로 참가하여 청년들의 분열을 막고 청년단체 대표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나는 백산청년동맹 대표로서 남만청청대회에 참가하기로 하고 김사헌과 같이 길림을 떠났다. 김사헌은 조선혁명당 회의에 참가하려고 왕청문에 가는 길이었다. 그간 나의 도중여비까지 다 대주었다. 조선혁명당은 국민부가 생겨난 다음 그 헌장에 기초하여 독립군들이 만들어낸 정당이었다. 민족주의자들은 국민부는 자치행정기관이고 조선혁명당은 민족주의 진영을 통틀어 지도 통제하는 민족유일당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국민부의 변신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왕청문으로 거쳐가려다가 김혁, 차광수, 최창걸 동무들을 만나보고 싶어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 유하연에 잠깐 들렸다. 그들이 유하 일대의 반제청년동맹 조직들을 늘여나가면서 일을 본때게 하고 있었다. 그때 차광수는 고산자 동성학계에 특별반을 조직해놓고 공산주의자들을 키워냈다. 겉으로는 특별반이라고 불렀지만 내적인 명칭은 사회과학연구회였다. 그 연구회에는 반제청년동맹 지부가 조직되어 있었다. 그들은 고산자만이 아니라 남만의 여러 농촌들을 돌아다니며 그런 형식의 연구회들을 설치하고 수많은 청년들을 교양하여 공청조직과 반제청년동맹 조직들을 내왔다. 나는 현재 가보고서야 류하에서 활동하는 동무들이 나에게 보고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놓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류하에서 일을 마치고 왕청문으로 떠나려는데 차광수가 나를 따라 나섰다. 국민부의 상층인물들이 공산주의에 동조하는 청년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독을 품고 은밀히 눈을 밝힌다는데 나를 혼자 보내고서는 마음을 놓지 못하겠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도착하였을 때 왕청문에는 벌써 길림청년동맹, 기뢰청년동맹, 삼각주청년동맹 등 여러 청년조직의 대표들이 와 있었다. 나는 도착하자 빠람으로 현묵관을 찾아갔다. 현묵관은 국민부가 나온 후부터 길림에 있지 않고 왕청문에 와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 국민부 본부가 성주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으니 이번 대회에서 한몫 단단히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고는 회의가 끝날 때까지 다른 데 숙소를 정하지 말고 자기 집에 있으면서 청년운동의 장래에 대하여 토론해보자고 하였다. 나는 현묵관의 성의를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그 청을 사양하고 나와 외곽현으로 먼 친척이 되는 강홍락인의 집에 숙소를 정하였다. 대회 준비성원들이 들락날락하는 현묵관의 집은 내가 있을 형편이 못되었다. 강홍락은 민족주의 좌파에 속하는 지식인으로 화흥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다. 화흥중학교는 동만의 대성중학교처럼 독립군들이 민족주의 사상교양을 하는 학교였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민족주의 교양을 해도 나오는 것은 공산주의자들 뿐이었다. 간판은 민족주의인데 내용은 공산주의였다. 강홍락의 처는 오신혜라고 부르는 영모가 아름다운 현대풍의 여성이었다. 노래를 잘 불러 남만 지방의 조직들에서는 이름 대신 꾀꼴새라는 별명으로 통하였다. 국민부는 대회에 앞서 각 지역에서 온 청년조직 대표들로 예비회의를 열고 대회준비위원회 성원들을 선출하였다. 그 위원회에 최봉을 비롯한 우리 동무들이 여러 명 들어갔다. 우리는 화성의식이 다닐 때부터 그와 낯을 익히었다. 남만청청에서 간부로 활동하던 최봉은 그때
조선인 거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연설을 많이 하였다. 그가 화성의숙에 와서도 강연을 하여 인기를 끌었다.理論 수준도 있고 이력심도 있는 똑똑한 사람이었다. 그 후 그는 우리와 가깝게 지내면서 공산주의 편으로 기울어졌다. 나도 준비위원으로 뽑혔다. 준비위원회 성원들은 진지하게 토의하여 누구에게나 다 접수될 수 있는 대회 결의안 초안을 작성하였다. 그 밖에 다른 문건들도 우리의 의도대로 준비하였다. 나는 왕청문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청년 대표들과의 사업을 하였다. 그 첫 사업으로 화홍중학교 마당에서 청년들의 모임을 조직하였다. 여러 청년 조직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기회에 낯도 익히고 그들에게 영향도 주자는 것이었다. 미리 말을 해두지 않으면 그들이 국민부 지도자들에게 사상적으로 농락될 수 있었다. 나는 이 모임에서 조선 청년운동이 진정으로 통일을 이룩하자면 사상의지적으로 단결해야 하며 이 단결은 새로운 선진 사상에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런데 그 연설 내용이 인차 국민부 지도자들에게 알려진 모양이다. 나는 김리갑을 통하여 그들이 신경을 더 사리고 나의 행동을 주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류하를 떠날 때 차광수가 걱정한 것이 공연한 일이 아니었다. 터두의 첫 성원 중에 한 사람인 김리갑은 화성의숙이 폐교된 후 왕청문에서 얼마쯤 떨어져 있는 전경숙이란 약혼녀의 집에 거처를 정하고 그 일대를 흉명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다. 전개력도 있고 담도 큰 사람이어서 일을 통이 크게 잘하였다. 반공을 깃발처럼 휘두르고 있는 민족주의자들의 활동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공산주의 바람을 불어넣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김리갑은 대회에 방청으로 참가하려고 왕청문에 와 있었다. 내가 화흥중학교에서 연설을 한 다음 날 그는 나를 찾아와서 전경숙의 집에 저녁을 차려놓았으니 같이 가서 회포나 나누자고 하였다. 그가 나를 초청한 것은 국민부의 동향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김리갑은 국민부 사람들이 대회 준비위원회 성원들을 다 체포할 흉계를 꾸미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나더러 국민부가 손을 쓰기 전에 빨리 몸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자기도 형편을 보고 정 곤란하면 그날 밤중으로 왕청문을 떠나겠다고 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현묵관이 국민부 간부들이 다 모인 장소에서 성지도 우리와는 사상이 다른 것만큼 결판을 지어야겠다고 선포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미리부터 몸을 피할 생각은 없었다. 내가 국민부에 해를 끼친 것도 없는데 그들이 감히 나를 잡아가겠는가 하는 배심이 있었던 것이다. 공산주의 선전을 한다고 현묵관이 나를 문제시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았다. 내가 공산주의 운동을 한다는 것은 길림에 있는 민족주의자들이 다 알고 있었다. 물론 현묵관도 얼마간 한 지붕 아래서 같이 살았으니 이것을 짐작하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체포한다는 것이 무슨 소리인가? 우리는 국민부를 타도하자는 것도 아니고 새 사상의 기초에서 모든 조선 청년들이 단결하자고 호소했는데 그것이 박해의 이유로 될 수 있겠는가? 나는 필요한 경우 국민부의 간부들과 담판이라도 할 배짱이었다. 내가 강옥락의 집에 돌아오니 오신애가 어디 나갔다 들어와서 불길한 소식을 또 전해주었다. 국민부 군대들이 최봉을 비롯한 몇 명의 대회준비위원회 성원들을 벌써 체포해 갔다는 것이었다. 오신애는 나도 그들이 찾고 있는 대상들 가운데 한 사람이니 빨리 몸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격분을 참을 수 없었다. 우리는 왕청문에 온 첫날부터 남만 총청대회를 민족주의자들과의 통일전선을 성사시키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 만들려고 여간 애를 쓰지 않았다. 대회의 결의안도 그런 방향에서 만들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부의 상층은 우리의 성있는 노력에 퇴로로서 대답하려는 것이었다. 나는 국민부에서 청년사업을 책임진 고이허를 찾아가 담판을 하려고 마음먹었다. 차광수도 국민부의 비행에 대한 소식을 얻어듣고 몇 명의 반제청년 동맹원들과 함께 강옥락의 집으로 달려왔다. 그들은 국민부의 습격 대상인 대회준비위원회 성원들이 우선 왕청문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신변이 위태롭다고 해서 몸을 피할 수는 없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들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 지금 남은 방법은 국민부의 테러분자들과 담판을 하여 우리의 정당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민족주의자들과의 합작을 이룩하자면 언제든지 한 번은 속을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아야 하였다. 비록 분위기는 살벌하였지만 지금이야말로 그런 기회라고 할 수 있었다.
체포된 동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그들을 꼭 만나야 하였다. 그것도 내가 가야 했다. 나는 동무들을 설복한 다음 차광수에게 뒷일을 부탁하고 고이허를 찾아갔다. 고이허는 국민부의 보수파 가운데서도 가장 경향이 나쁜 사람이었다.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리런가로 소문난 인간이었다. 내가 방에 들어서자 그는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였다. 내가 자기를 찾아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 나는 고이허에게 최봉을 비롯한 대회준비위원회 성원들을 왜 체포하였는가고 직방 들이댔다. 고이허는 자기들도 지금 그들의 행처를 찾는 중이라고 시치미를 뗐다. 나는 앞뒤가 다른 고이허의 태도에 더욱 분격을 금할 수 없었지만 될수록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를 설복하려고 하였다. 국민부는 청년운동을 통일한다고 회의를 소집했는데 회의에서 청년들의 토론을 들어보기도 전에 결의안 초안을 보고 질겁하여 대표들을 체포했으니 이것은 너무 저급하고 독선적인 행동이다. 대회 문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위원들을 체포했다고 하는데 어느 대목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말해달라. 초안인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치자. 당신들이 대회 주최자인 것만큼 마음에 들지 않는 대목이 있으면 청년들을 불러서 의논을 해야 옳지,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붙들어가면 어떻게 마음 놓고 새 사조를 섭취할 수 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견결한 반일투사로 자라날 수 있겠는가고 들이댔다. 고이허는 청년들이 지나치게 나가는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했을 뿐 체포에 대해서는 정말 알지 못한다고 또 거짓말을 하였다. 나는 고이허에게 당신도 서울에서 학생운동을 한 일이 있고 일경들의 체포를 피해 소련으로 가려던 사람이니 공산주의가 어떤 사조이고 그것이 어느 정도로 세계에 전파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지금 혁명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 치고 공산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나 자신만 해도 그렇다. 나로 말하면 독립운동자들이 설립한 화성의숙에 다녔고 길림에 와서도 독립군 지도자들의 집에서 3년을 보냈다. 이런 나도 민족주의 운동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운동을 하게 되었다. 우리 청년들이 새 사조를 신봉하는 것은 공산주의 이념을 따르는 길이 저국의 광복을 앞당기는 길이고 우리 민족의 장래에 행복을 가져오는 길이라는 것을 굳게 믿기 때문이다. 당신들도 저국의 독립을 위한 싸움에 나선 사람들인데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뛰어다니는 청년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체포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고 항변하였다. 그리고는 고이허에게 새 사조를 따르는 청년들을 박해할 것이 아니라 손을 잡고 일제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간곡하게 말했다. 사실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청년들을 제껴놓으면 남만청청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형편에 있었다. 고이허는 코웃음을 치면서 국민부는 남만청청을 내던지면 내던졌지 공산당의 손에 넘겨줄 수 없다고 하였다. 내가 그 이유를 물으니 그는 반석현에서 에멜기의 정파분자들이 몽치단이라는 테러단을 모아가지고 민족주의자들을 습격한 사실을 신뢰로 들면서 이런 자들과 어떻게 손을 잡을 수 있겠는가고 빈정거렸다. 우리도 1929년 여름에 에멜파의 몇몇 인물들이 삼원포 일대에서 민족주의자들을 타도하려고 국민당 군벌의 경찰에 조선의 독립운동자들이 반란을 기도한다는 허위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민족주의자들과의 통일전선을 주장하는 우리들까지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몽치단을 동원하여 반제청년동맹 간부들을 습격하는 망동까지 부리었다. 류하 일대의 반제청년동맹원들이 최창걸이 지도하는 무장소조의 호의를 받아가면서 활동하게 된 것도 이 몽치단의 폭행 때문이었다. 나는 고이허에게 우리는 그런 정파쟁이들과는 전혀 다른 청년들이라고 다시 설복하였다. 그들은 민족주의자들과 싸울 뿐 아니라 우리와도 싸우고 자기들 호상간에도 파보를 형성해가지고 끊임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추물들인데 그런 자들과 우리를 한 저울에 올려놓으면 안 된다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고이허는 나의 성있는 설복을 끝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만일 당신들이 끝끝내 청년들의 기세를 꺾으려 든다면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역사에 남기게 될 것이다. 당신들이 비록 몇 명의 육체는 억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청년대중의 사상은 억제할 수 없을 것이다. 좋다. 당신네가 나를 죽이겠으면 죽이라. 나는 이미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경고하였다. 그만큼 말했으면 좀 자국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국민부의 지도자들은 점점 더 완관 대결 자세를 취하면서 그날 밤 왕청문에 주둔하고 있는 독립군 무력에 비상소집령을 내리고 우리에 대한 체포소동을 벌였다. 나는 유혈을 막기 위하여
차광수를 급히 삼원포로 돌려보냈다. 국민부의 우두머리들이 유하현의 우리 동무들한테까지 손을 뻗칠 수 있었다. 남만 청청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모여온 공청원들과 반제청년 동맹원들도 그 밤으로 왕청문에서 떠나게 하였다. 나는 동무들에게 국민부가 남만 청청대회를 소집해놓고 진보적인 청년들을 모해하고 있으니 대회에서 탈퇴하고 그들의 테러 행위에 대해서는 성토문을 써서 발표하는 방법으로 만천하에 고발하자고 하겠다. 이렇게 되어 남만 청청대회는 유산되고 말았다. 나도 왕청문에서 떠나려고 결심하였다. 동무들은 최창거리 활동하고 있는 류하현 삼원포에 가서 성토문을 작성하여 만주각지에 보내고 우리끼리 대회를 해보자고 제의하였다. 그런데 독립군 세력이 강한 삼원포에 간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나는 삼원포에 갈까, 릉가라는 곳으로 갈까 하고 망설이던 끝에 릉가에 가서 차후의 활동 방향을 결정짓기로 하였다. 릉가에서 숨을 좀 돌리고 길림에 들렸다가 거기도 있을 재미가 없으면 무송으로 가서 국민부의 대로 선풍이 잦아들 때까지 대중조직들에 대한 지도를 하려고 마음먹었다. 나는 그날 저녁으로 강옥락의 집에 돌아와서 내가 여기서 자다가는 잡힐 것 같습니다. 릉가에 가겠으니 로자나 좀 구해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강옥락은 그 말을 듣자 한숨을 쉬며 걱정하였다. 자네 길도 모르면서 어떻게 뛰겠는가. 큰 길로 냅다 뛰어서 80리만 가면 되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능가에 가면 문광중학교 출신의 조직원이 있으니 얼마 동안은 견뎌낼 수 있다고 말했더니 강옥락 부부는 그제서야 안도감을 느끼는 듯 도중 식사와 판대기연 몇 개를 보자기에 싸주었다. 문광중학교 출신의 조직원이란 신영군을 말한다. 신영군은 릉가의 한웅학교에서 교장으로 사업하고 있었다. 나는 이튿날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릉가에 도착하였다. 한웅학교 고등과의 여학생들은 나에게 있는 성의를 다했다. 강동에서 반제청년동맹성원으로 활동하다가 한흥학교에 온 신영군의 애인 안신영이 동무들과 함께 녹두묵과 시원한 냉국을 만들어 푸짐하게 점심상을 차려주었다. 그 점심밥을 얼마나 달게 먹었던지 지금까지도 인상이 깊이 남아있다. 나는 식사를 한 다음 피곤을 무릅쓰고 한흥학교의 운영종용을 이것저것 알아보았다. 그러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리었다. 밤새 80리를 걸어오느라고 녹초가 되었던 것이다. 그날 신영군은 내 잠을 깨울까봐 상학정도 울리지 못하고 밖에서 뛰어노는 학생들을 하나의 손짓으로 불러들여 수업을 했다고 한다. 나는 능가에 머물러 있을 때 국민부 사람들이 체포한 대회준비위원회 성원들을 끝끝내 처형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자들은 최봉, 리태희, 지운산, 리몽열, 리광선, 조희연 등 21~22살밖에 안 되는 6명의 전도양양한 청년들을 왕청문 괴모지구 산골짜기에서 학살하였다. 최봉을 비롯한 6명의 청년들은 최후의 순간에 우리는 노력자 대중의 입장에서 자신의 희생을 이미 각오한 바 있다. 그러나 너희들의 손에 죽기는 너무 원통하다는 말로 국민부의 죄행을 절규하면서 혁명가를 부르고 혁명 승리 만세를 외치었다. 국민부의 퇴로분 자들은 그 후 학살당한 6명의 가족들까지 모조리 붙잡아다가 없애치우려고 책동하였다. 고의헌은 나에게 자기들의 살인 흉계를 알려준 오신혜까지 끌어내다가 무참하게 학살하였다. 우리는 능가에서 피는 물을 머금고 국민부 지도부의 죄행을 온 세상에 고발하는 성토문을 썼다. 그 성토문을 최창거리 활동하고 있는 삼원포에서 등사하여 발표하게 하고 각제 혁명 조직들에도 보내어 성토대회를 열게 하였다. 우리는 청년대중의 전의투사들을 공산청년이라고 하여 학살한 소위 국민부란 반혁명군자 몇 개인의 영리장이며 살인 음모서이며 중국의 노동자 농민을 학살한 장개석의 졸도와 다름없는 역적들의 집단이라고 규탄하였다. 이 성토문을 낸 후부터 새 세대의 공산주의자들과 국민부 사이에는 정면 대립이 조성되었다. 국민부의 테러본 자들은 우리 계열의 청년들을 만나기만 하면 덮어놓고 토벌하였다. 그 자들의 손에 그때 끌끌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희생되었다. 이렇게 되어 우리의 가슴에 국민부에 대한 원한이 단단히 맺혔다. 왕청문 사건이 있은 다음 나는 가슴이 아파 며칠 밤 잠을 자지 못하였다. 나라를 찾아보자고 혁명의 길에 뛰어들었는데
같은 민족한테 피해를 당하는 것이 분하고 억울하였다. 우리는 터들을 결성한 첫날부터 항상 민족주의자들과의 공동투쟁을 모색해왔다. 안창호의 사상이 개량주의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그의 사고방식을 비판하면서도 그가 붙잡혔을 때에는 주저없이 그를 감옥에서 석방하기 위해 투쟁했다. 삼부통합회의가 권력 다툼으로 시간을 질질 끌 때에는 애국역량의 탄압을 바라는 우리의 진정을 담아 예술의 힘으로 민족주의자들에게 경정을 울렸으며, 독립운동 단체들이 국민부로 통합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기뻐하고 환영하였다. 그러나 국민부의 지도자들은 우리의 그 성의를 외면하고 야수적인 살육으로 우리를 대하였다. 나는 그때 능가에서 조선 사람은 비록 세 사람이 모여도 단결하여 일제와 싸워야 한다고 하던 차천리 노인의 말을 다시 한 번 새삼스럽게 상기하였다. 독립운동자들 가운데도 단결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적지 않았다. 대중은 모든 애국자들이 다 주의나 단체나 신앙에 관계없이 서로 손을 잡고 힘을 합쳐 반일 항쟁이 떨쳐나설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국민부의 대러분 자들은 민중의 이 기대를 여지없이 짓밟아버렸다. 지금도 왕청문회 참사를 회고할 때면 당시의 분노가 온몸에 그대로 되살아나곤 한다. 나는 그 비극을 돌이켜볼 때마다 우리 민족 내부에서 그처럼 참혹하고 무의미한 살육이 더는 재현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곤 한다. 고이호나 현묵관도 세상에 살아있다면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나와 인종적으로 그처럼 가까우면서도 이념상의 차이로 같은 길을 걷지 못했던 현묵관은 그 후 장사에서 테러본 자들에게 살해되었다. 결국 그 자신도 테러의 희생물이 된 것이다. 그의 딸 현숙자가 해방 후 상해 임시정부 인사들을 따라 조국에 돌아와 서울 반도호텔에서 자기 어머니에게 쓴 편지가 지금 당역사연구소에 보관되어 있을 것이다. 그가 낳은 자식들은 분열된 조국의 북쪽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조선의 민족해방투쟁 역사는 공산주의자들이 가는 길이야말로 애국의 적의 길이며,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조국과 인민을 가장 열렬히 사랑하는 참되고 견실한 애국자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오늘 국토가 분열되어 있고 외세 간섭이 심한 조건에서 민족 단합이 젖지가는 생명이라는 것을 절감할 때마다 나는 왕청문의 비극을 생각하곤 한다.